자, 여러분 넷플릭스 차트 한번 뚫어지게 보십시오. 숨이 턱 막히고 명치가 꽉 막히는 기분이시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4달러를 찍으면서 천장을 뚫을 것 같던 넷플릭스가 순식간에 85달러, 86달러까지 거의 수직으로 꽂아버렸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30% 넘게 빠졌는데 이거 그냥 주저앉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린 그림입니다. 커뮤니티 가보니까 난리도 아니더군요. 넷플릭스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워너브라더스 인수한다고 설치더니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거다. 액면 분할 하고 나서 개미들한테 물량 다 떠넘기고 세력들은 튀었다. 별의별 소설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 보고 공포심 안 느끼면 그게 사람입니까? 내 돈이 3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무섭고 손이 떨리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평생 남들이 버린 주식이나 주워 담는 개미로 남을지 아니면 공포 속에서 기회를 낚아채는 진짜 선수의 영역으로 들어올지를 결정하는 운명의 찰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뻔한 위로 따위는 안 합니다. 존버하면 언젠가 오르겠죠. 같은 무책임한 희망, 고문도 안 합니다. 대신 아주 냉정하고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인 데이터와 구조를 가지고 왜 지금의 이 하락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건전한 조정인지, 그리고 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머릿속에 아주 그냥 때려 박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깁니다. 하지만 지금 손실 중이거나 진입 타이밍 재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일단 가장 먼저 팩트체크부터 하고 가시죠. 도대체 주가가 왜 이렇게 박살이 났을까요? 회사가 망했습니까? 가입자가 수백만 명씩 이탈했습니까? 아니면 넷플릭스 서버가 터져서 서비스가 중단됐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뉴스에 파는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넷플릭스 주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렸던 양대 산맥이 뭐였습니까? 하나는 10대 1 액면 분할 이슈였고 다른 하나는 워너브라더스 사업부 인수라는 초대형 M&A 기대감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아주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정확히 그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액면 분할하면 주가가 싸 보이니까 개미들이 몰려들겠지 하고 미리 샀던 세력들, 그리고 인수합병 발표 나면 슈팅 나오겠지 하고 들어왔던 단타쟁이들이 그 이벤트들이 실제로 뉴스로 터지고 나니까 이제 볼장 다 봤다 하고 물량을 시장에 다 던져버린 겁니다. 즉 지금 빠진 건 회사의 가치가 훼손돼서가 아니라 기대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 재료 소멸로 인식한 투기 자본이 빠져나간 수급의 공백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가격은 빠졌는데 회사의 본질적인 체력, 즉 펀더멘털이 망가졌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살 때 반도체 가격 떨어지면 무서워서 파나요? 아니면 사이클 믿고 더 사나요? 넷플릭스도 똑같습니다. 지금 빠진 건 껍데기인 가격이지 알맹이인 가치가 아닙니다. 제가 왜 지금을 강력한 매수 기회로 보고 장기 우상향을 확신하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아주 디테일하게 몇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넷플릭스는 단순한 콘텐츠 배급사에서 데이터 기반의 초고수익 광고 플랫폼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넷플릭스를 그냥 영화 보여주고 월 10,000원, 20,000원 받는 구독 모델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실적 발표 때 영업이익률 보셨습니까? 30%에 육박합니다. 제조업이나 일반적인 유통업에서는 꿈도 못 꾸는 숫자고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상위권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광고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넷플릭스가 구독료만 받아서 그 돈으로 드라마 찍고 영화 찍느라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 현금 태우는 기계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깔아놓은 플랫폼에 광고만 얹어서 막대한 현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 데이터를 뜯어보면 충격적입니다. 광고 요금제 가입자 한 명한테서 나오는 수익이 비싼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자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넷플릭스는 지금 저가 요금제라는 미끼를 던져서 사람들을 유인한 다음 실제로는 기업들한테 광고비를 받아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뽑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확 줄어든 지금이 바로 넷플릭스가 미디어 주식에서 고마진 에드테크 주식으로 재평가받기 직전에 마지막 박앤세일 구간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미디어 주식 끝물이라고 던질 때 우리는 테크 기업의 마진율을 보고 죽는 겁니다. 두 번째, 경쟁의 판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차트가 꺾였다고 걱정하시는데
경쟁사들 차트 한번 돌려보십시오. 디즈니,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얘들은 차트가 꺾인 게 아니라 아예 땅 파고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스트리밍 전쟁은 넷플릭스의 완벽한 승리로 이미 2025년에 종결됐습니다. 지금 미디어 시장은 승자 독식 구조로 재편됐습니다. 경쟁사들이 백기 들고 넷플릭스한테 자기네 소중한 자식 같은 해리포터니 DC 히어로니 하는 콘텐츠들을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네 플랫폼으로는 도저히 수익이 안 나니까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백화점에 입점이라도 시켜서 돈 좀 벌게 해달라고 비는 꼴입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경쟁자랑 싸우느라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그 아낀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자사주 매입해서 주가 부양하고 기술 투자해서 해자 더 깊게 파고 서버 증설하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빠진 건 1등 기업이 독주 체제를 굳히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노이즈일 뿐입니다.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한 독점 기업의 주가는 결국 우상향한다는 거. 자본주의 역사 200년이 증명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이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바로 AI와 자율주행이 가져올 시간과 공간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데이터의 중요성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가진 데이터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 세계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언제 웃고 언제 울고 언제 지루해서 빨리 감기를 하는지 그 초단위의 데이터를 넷플릭스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성형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 데이터를 가진 놈이 왕이 됩니다. 남들은 작가 고용하고 배우 섭외하고 로케이션 촬영하느라 수백억 쓸 때 넷플릭스는 AI 돌려서 한국 30대 남성이 퇴근길에 가장 보고 싶어 할 만한 15분짜리 액션물을 뚝딱 만들어낼 겁니다. 비용은 영에 수렴하고 매출은 폭발하는 구조, 즉 한계 비용 제로의 마법이 실현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대에서 손 떼면 사람이 차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멍하니 창밖만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눕거나 앉아서 넷플릭스 봅니다. 인간이 잠자는 시간 빼고 모든 여가 시간을 넷플릭스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고작 지금 차트 좀 꺾였다고 뉴스에 팔라는 단타쟁이들 물량 좀 쏟아졌다고 쫄아서 도망치시겠습니까? 그건 정말 하수나 하는 짓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라이브, 즉 생중계라는 키워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가 WWE 레슬링 중계권 따오고 크리스마스에 NFL 미식축구 중계한다고 했을 때 그냥 볼거리 늘리나 보다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 그렇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넷플릭스의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해지율, 즉 이탈률을 0으로 만들겠다는 아주 무서운 전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넷플릭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드라마 몰아보기, 즉 빈지 워칭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이 나오면 딱 한 달 결제해서 주말에 밤새워서 다 보고 바로 해지해버리는 체리피커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게 넷플릭스 수익성을 갉아먹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월요일마다 생방송되는 WWE 레슬링이 들어오고 시즌 내내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몰아보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주 경기는 이번 주에 봐야 하니까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1년 내내 구도를 유지해야 하는 락인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수도세 전기세 매달 내듯이 넷플릭스를 고정 지출로 만들어버리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스포츠 중계권료가 비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입자 한 명을 1년 내내 묶어둘 수 있다면 그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재무제표의 비용 항목만 보고 넷플릭스 돈 너무 많이 쓰네 하고 걱정하지만 선수들은 이제 가입자 이탈은 없겠구나, 현금 흐름이 고정되겠구나 하고 환호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PER, 즉 주가수익 비율이 3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한답시고 재무제표만 파는 분들이 비싸다고 난리치는 겁니다. 아니, 성장률 둔화되는데 PER 30배가 말이 되냐 이러면서요. 근데 여러분 제발 구시대적인 PER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넷플릭스는 PEG 비율, 즉 주가수익 성장 비율을 봐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PER을 향후 이익 성장률로 나눈 값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광고 사업 터지고 계정 공유 금지 효과 나오고 AI로 비용 절감하면 넷플릭스의 순이익 성장률은 매년 20%에서 30%를 찍을 겁니다. PER이 30배라도 이익이 30%씩 성장하면 PEG는 1입니다. 피터 린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PEG 1, 2하면 저평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 보십시오. PEG 비율이 1.5에서 2 넘어가는 경우 수두룩합니다. 근데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PEG 1근처다. 이건 비싼 게 아니라 시장이 아직 이 회사의 이익 질적 변화를 눈치채지 못해서 생긴 일시적 저평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숫자를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지금 가격이 헐값으로 보여야 정상입니다. 여섯 번째, 이 회사의 숨겨진 야망, 바로 게임과 오프라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가 왜 게임 회사를 인수하고 넷플릭스 하우스 같은 오프라인 매장을 열까요? 단순히 디즈니 따라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지적재산권, 즉 IP의 수명을 무한대로 늘리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는 드라마 한 편 대박 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드라마가 뜨면 그 IP로 게임을 만들어서 가입자를 앱 안에 더 오래 가둬두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굿즈를 팔고 음식을 팔아서 추가 수익을 올립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 뭐냐면 넷플릭스는 이 모든 걸 데이터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면 그와 관련된 게임을 추천하고 그 게임을 하면 오프라인 매장 할인 쿠폰을 주는 식으로 온오프라인 생태계를 완전히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건 디즈니가 수십 년 걸려서 한 일을 넷플릭스는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불과 몇 년 만에 해치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확장성을 생각하면 지금의 시가총액은 여전히 미디어 기업의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는 결국 디지털 디즈니를 넘어서 생활 밀착형 엔터테인먼트 제국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로 가면서 진짜 중요한 심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바로 손바뀌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시세는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개미가 절망하고 던지고 나갔을 때 나옵니다. 지금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주가가 폭락하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던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물량을 밑에서 입 벌리고 다 받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받아먹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우리 같은 개미들일까요? 아닙니다. 스마트머니, 즉 기관들과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액면 분할 이슈, 소멸, 워너브라더스, 인수, 노이즈, 이런 건 기업의 본질과 아무 상관없는 노이즈라는 걸요. 지금 주가 빠지는 거 보면서 넷플릭스 망했다 하는 사람들은 1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거고, 지금 주주 구성이 바뀌고 있구나, 약한 손은 털리고 강한 손, 즉 장기 보유할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2차원적인 통찰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바꾸고 주가 반토막 나왔을 때 다들 망했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신고가 뚫었습니다. 테슬라가 반토막 났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1등 기업이 본질적인 훼손 없이 주가가 빠질 때는 언제나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겁쟁이의 돈이 용기 있는 자의 주머니로 옮겨가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넷플릭스 차트가 망가졌다고요?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라고요? 그런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데이터일 뿐입니다. 100m만 보고 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앞유리창, 즉 미래를 봐야죠. 제가 장담하는데 1년 뒤, 2년 뒤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그때 86달러, 85달러가 진짜 바닥이었구나. 그때 댓글에 망한다고 욕하던 사람들 말 듣지 말 거라고 후회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투자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돈 버는 게 아니라 뚝심이 있는 사람들이 돈 법니다.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가진 해자, 전 세계 3억 명의 데이터, 승자 독식의 시장 지배력, AI와 광고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 이 팩트들이 변하지 않았다면 주가창 좀 그만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마이너스 찍힌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산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시장이 줬다고 생각하고 월급 날마다 그냥 적금 붓듯이 기계적으로 사 모으십시오. 워렌 버핏이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가지고 있지 말라고. 지금 넷플릭스는 향후 10년 동안 미디어와 테크 그리고 우리네 라이프스타일을 지배할 기업입니다. 지금의 공포를 즐기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패닉 셀링 할 때 조용히 웃으면서 매수 버튼 누르는 그런 품격 있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십시오.